많이 기다렸습니다. 에로티즘의 역사.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로티즘의 역사라고 해서 저는 에로틱한 게 엄청 많이 나온다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네, 아까 우리 홍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찍어볼 수가 잘 없더라고요. 근데 네, 찍어보겠습니다. 에로티즘 하면 딱 뭐가 뜨세요? 벗은 여자. 벗은 여자. 좋아요. 다시. 걷다만 여자. 걷다만 여자. 네. 또 네, 에로티즘 하면 난 뭐가 뜨나? 네. 건강하신 남자분이라고 네, 생각이 돼요. 여성분들 에로티즘 하면 또 뜨는 거 없어요? 시골. 치골? 네. 그런데 사유가 너무 독특해요. 네, 에로티즘 하면 성인데 에너지 차원으로 이야기. 에너지 차원을 딱 머리에다 두고 이 책을 읽으시면 조금 소화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에너지 하니까 우주랑 연결을 하죠. 네, 우주의 에너지가 무지무지. 네, 하루에도 별이 생겼다 사라지고 한다고 하죠. 무한한 에너지. 다처분 에너지는 다 처분하지 못하는 잉여 에너지예요. 잉여 에너지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서는 그게 다 소모가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네, 근데요. 그런데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소우주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인간이 처분 가능한 에너지 양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걸 다 소비하고 있다. 소모하고 있다. 써버리지 않을 수 없는 일정량의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본능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어떻게 소비하고 있을까? 내 에너지 양은 얼마큼이나 될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의 활동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말은 약해 빠졌어. 네가 뭘 하겠니? 약간 이런 얘기였어요. 밥도 이만큼씩 조금씩 한다고 너는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릇이. 그런데 나의 활동량을 좀 보세요. 아이들 셋을 키웠어요. 이건 현재지만 과거에는 남편 가게 가서 일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신체 증상이 많았어요. 그럼 저의 에너지 양은 얼마큼일까요? 네, 그 에너지를 지금 여기다 쓰고 있어요. 강의 준비하고 또 아이들 케어하면서. 그러니까 신체 증상이 점점 네, 사라져요. 왜? 소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산적인 것에 소모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탈리의 사유의 기본은 뭐냐면 소모예요. 그런데 어떤 소모냐면 활동의 절대적인 원리가 소모야. 그 절대적인 원리의 소모를 제대로 안 쓰면 무질서가 되고 거기에 우리가 복사당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아니라 소모예요. 자, 우리 선생님 왜 힘들었냐면 우리는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바타이유는 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세요? 소모예요. 에너지, 소모에 맞췄기 때문에 책이 안 읽히고 소화가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저의 질문은 소비에 들어있는 에로티즘의 형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세 가지 목표를 적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축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생산하고 축적하는 거에만 네,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금기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에로티즘을 아까 우리 김용 교수님이 강의해 주셨던 것처럼 자연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에로티즘이 소모될 수 있도록 내비에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금기되어 갔단 말이죠. 그것들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축제를 통해서 에로티즘을 소비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이 자유로운 에로티즘에 제한을 둬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두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르고 눌러서 제한을 발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포기를 통해서 어떻게? 방금 증여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 아까 전에 활동의 절대적인 근원은 뭐로 가야 된다고 했죠? 소모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종속시켜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축적하고 생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굴종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굴복하면서 복종하는 인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대해줄 때도 다 기대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업혁명 때 자본가들이 참 웃기잖아요. 이렇게 비대해졌잖아요. 이렇게 비대해서 생산만 했지 소비는 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밑에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 쌓였을까요? 네, 적대가 아주 적대 많이 먹어서 이렇게 부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는 이 노동이란 거는 말 그대로 생산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을 정지시키고 어떻게 했냐면 소비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요즘 이 축제, 말로는 축제지만 이런 축제 가끔 해요. 우리 엄 선생님, 지난주에 안 오셨잖아요. 뭐 때문에 안 오셨죠? 네, 이게 축제예요. 이 긴장, 이 회사에서 쌓이는 이 긴장, 뭘로 풀어요? 회식에서 한 잔 주면서 마시고, 정신 이상한 척 하면서 반말하고, 약간 이렇게 반말하면서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에로티즘을 소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토마토 축제 한번 매스컴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번에 뭐 찾아보면서 봤더니 어마어마한 양의 토마토가 소비돼요. 네. 그 토마토 이렇게 소비 안 하면 토마토 어디다 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 축제는 이 재화, 재화를 소비하는데, 이 물질을 소비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넘쳐 흘러요. 꽉 차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소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제는 우리가 평상시에 금기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충동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런 장면 좋으시죠? 네. 네. 이렇게 해도 뭐라고 안 해요. 이 토마토 위에 누워서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여기다 차 위에 트럼펫에다가 이거 언제 치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해도 위통도 받고 막 아무렇게나 던지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풍경대로 해도 된다. 제가 제일 불편할 것 같죠? 네. 뭐 어떻게 하지? 버리거나 가능해요. 이 축제에서는 어떻게? 꽉 차 있는 금기로 꽉 차 있어서 그대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다 진동 뿜어낼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채널인데 독립을 거부하는 차원에서의 축제가 아니라 자율성을 향한 충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강의 들으셨잖아요. 자연법, 자연적인 인간, 무얼 충동대로.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죠? 금기랑 법이 있죠. 그것처럼 성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행위도 가득 차 있어서 넘치는, 여자를 뭘로 표현하냐면 샴페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샴페인이나 축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가득 차 있다, 꽉 차 있다 이렇게 흔들면 터트리는. 그런데 이게 축제 때 샴페인을 터트리지 우울할 때 터트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이 축제 터트려서 함께 즐기고 소비하고 소모하고 즐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근친상간 아까 나왔지만 이 근친상간에서 아빠가 내가 힘 다 가졌어 내 딸 아니면 내 누이 뭘 다 안 줘 이렇게 되면 축제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하실에서 혼술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방출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축제는 성은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저 같아서 이제 갖고 왔어요.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마토 저게 얼마큼이야? 저걸 팔면 돈이 얼마일까? 저걸 왜 돈으로 안 팔고 거기다 뿌릴까? 이런 계산이 들어가면 축제를 즐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로티즘의 방향은 극단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족적인 후격이 있는데 하나는 제한이 없고 막 이게 이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끌어안는, 사랑으로 끌어안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형태 중에서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승국인 이 소련이 독일인들 가서 이 여자들을 강간했다라는. 강간한 인원만 200만 명 넘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했던 것들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왜 가만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꽉 찬 상태로 자기 나라에 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사고 날지 모르니까 그냥 묵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방출할 수도 있게 됐다. 이 축제 같은 경우는 이런 동물적인 힘을 해방시키는 것도 있어. 그런데 그보다 아까 말한 이중적인 목적만 향해서 생산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중단시킬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축제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요. 누구나 다.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어요. 다 와서 같이 즐긴단 말이에요. 하나로 끌어안을 수 있는 형태를 갖는다. 어가지 증폭시켜서 이 충동적인 힘이 탁 나왔지만 그 안에서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전에 1차원에서 5차원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1차원에서 5차원까지 내려오시면서 또 5차원에서 1차원으로 내려오시면서 이 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제는 정말 이 새로운 풍요로운 세계를 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다태가 물어봐요. 일하고 에로티즘하고 관계. 에로티즘과 전쟁과의 관계. 이게 정말 상반된데 일과 전쟁과 정말 대립적인 관계인데 이 에너지는 하나에서 나왔어. 어떤 에너지에서 나왔냐면 에로티즘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에로티즘에서 일도 나오고 파괴적인 전쟁도 나왔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산업혁명 때 보면 생산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쵸? 그럴 때 이 산업혁명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1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생산물들이 가득가득 쌓였어요. 이 기계가 발달하고 기차가 발달하면서 생산물들을 쌓아가는데 소비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쟁으로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84라는 소설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압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그냥 허위로 전쟁을 일으켰다고 소문을 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생산물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자기 나라 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는 전쟁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에로티즘은 건강되는 죽음하고 죽음의 의식과 에로티즘, 성의 의식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성관계를 갖고 싶어. 환상을 갖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르가즘을 느끼고 싶어. 그런데 실제 오르가즘을 느끼고 가면 죽음을 마주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무화된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서 이게 설명이 되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피드백 받으셔야 되는데 제 경험하고 연결해 보면 아이를 낳기 전까지 아이에 대한 기대는 엄청 나거든요. 그런데 아이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가 딱 나왔을 때 멍함, 뭔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라고 표현할, 근데 이게 죽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섹스를 해보시면 알지 않을까라는 거.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동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동물적인 것을 혐오하면서 계속 죽음을 부정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것이 자연적인 것, 이 죽음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 계속 파괴를 해서 만리장성 만들면서 진시황이 했던 게 뭐죠? 도둑 가져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은 죽을 건데 죽는 거에만 우리가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나 이거 해서 이번에 진급해야지. 이렇게 노력하면 노동하면 그 다음에 또 진급할 거야. 이런 환상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아간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앞에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한계를 잡고 분명히 알게 된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계속 노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노동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에로티즘을 대립해요.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우리 김민지 선생님 새로운 직장에 가셨잖아요. 네,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남자친구랑 연애할 시간이 되실까요? 일이 막 가득 쌓였어. 이번에 강의 준비해야 돼. 그런데 이 남자친구랑 만나고 약속 잡고 미루고 이렇게 에로티즘을 제한하는 것이 이제 노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노동이 말 그대로 제한을 하는데 중요한 건 너무 과도하고 일 중독이라든지 이렇게 과도하게 억압하고 소비하지 않았어. 계속 쌓이기만 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많이 난리하시는 분들 많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한 방에 자기를 파산시키고 추락시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이런 높은 자리에 가기까지 계속 노동으로 계속 쌓으셨겠지만 소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일하지 말고 노동만 해야 되냐? 그것도 안 되고 그럼 노동하지 말고 에로티즘만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방출 채널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 안에 자기를 묶으면서 계속 노동의 채널, 그리고 같이 증오의 채널도 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고요. 여기는 의사시고요. 이게 돈 많이 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엇을 하냐면 교회 와서 노동을 해요. 어떤 전도사님은 설거지를 하고 또 이 의사분은 주차 관리를 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한참 대통령 되기 전에 주차 관리했다고 막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자기가 가지고 계속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계속 쌓이고 생산되고 축적되는 에너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의 제일 큰 에너지는 적대 거예요. 그런데 그 적대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노동의 형태를 처리하면서 무엇을 얻냐면 동경을 오히려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알려면 단순히 우리는 그냥 성관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봐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리 스트로스는 이 프로이트가 말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거세불안 이것들 그냥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맞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에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들어가서 총체적인 시간, 그러니까 뭐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아니면 이제 법률이나 윤리나 이런 총체적인 시각에서 이 극단적인 거, 순기능적인 거, 역기능적인 거 이런 거 다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찾아봤더니 에리스토로스가 봤더니 무한 충동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성에너지들을 소비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결혼 제도를 봤더니 어떻게 되냐? 배분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 네, 주의 상징이 여자를 배분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성이 있고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분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계속 가진 자만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규칙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요? 네, 근친상간 금지가 그래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해요. 에리스토텔레스는 이 근친상간 금기 사실은 그치 딸이나 누이나 어머니 제일 에로틱한 대상이거든요. 정말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아닌가요? 정말 그럴까요? 네, 누가 아까 전에 오빠가 이상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렇게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주도록 하는 이런 증여가 정말 탁월한 규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금기를 토대로 한 포기, 내 동생, 내 어머니 이걸 포기하고 남에게 주는 증여가 정말 에로티즘의 소비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증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스가 우리 증여론에서 얘기하면 코틀렛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우리 최주 교수님 강의해 주셨던 것처럼 진주가 들어오면 나누고 하는 것처럼 이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목숨 걸고 이렇게 동물을 사냥했어요. 그러면 이 거대한 동물을 사냥한 명예만 내가 그다음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이 물질은 네 축제를 벌여서 다 나눠요. 같이 함께 즐기는 나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레비스트로스가 부르는 총체적인 사회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즘도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춘아가 200억을 기부했대요. 제일 많이 기부한 사람 모르셨죠?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부하는 데에는 이 연예인들이 엄청 가만히 있어도 돈으로 벌고 돈이 들어오고 사랑으로 들어오고 하지만 그만큼 반대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너만 가졌어? 이 적대가 쌓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적대를 소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 기부한다. 여기 납세, 모범 납세자들. 이 또한 같은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저희 담임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오고 싶었나 봐요. 여기 꼭 소개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제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연배들, 제 위로 여자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진짜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금기된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가치, 탐욕의 대상이기도 한데 금기된 대상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대부분 저희 교회 같은 경우 그러세요. 이게 결혼하지 않은 부목사님이 오시면 바로 결혼시키세요. 왜? 이 에로티즘이 이 성도들이 가능성이 있으니 계속 이게 사건사고가 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금기대상을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대신 사모님들은 내 남편을 가졌어, 목사를 가졌어, 목사님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과 네, 다 나누죠. 제가 만약에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막 시중기세를 내시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안 되겠죠. 목사님이 설교 못 하시겠죠. 이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성 가지고 이렇게 증여를 하는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포기된 사람이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A 집단에서 딸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B 집단은 C 집단한테 이렇게 딸을 주고 또 C 집단은 D 집단한테 딸을 주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한테도 이 딸이 온다. 이 규모가 지금 A, B, C를 기도만 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증여를 삶으로 실천하시는 분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무려 고등학교를 만들어 국가에 기부하고 사회를 위해 수백억을 쏘았지만 정작 본인은 뚜벅이로 사는 바보 같은 남자가 있습니다. 진주의 어른으로 불리는 김장하 남성문화재단 이사장 이야기입니다. 1944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김장하 이사장. 지독한 가난 때문에 중학교도 겨우 졸업한 그는 집안의 보탬이 되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한약방 알바를 하다 아예 한약 공부를 해서 19살 그 당시 최연소로 한약 관련 면허 시험을 통과해 한약방을 열게 됩니다. 비록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시작했지만 아픈 사람들을 위해 좋은 약재만을 사용했던 한약방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10년 뒤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줄을 서서 약을 타갈 정도로 유명한 한약방이 됩니다. 김장하 이사장은 한약방의 성공으로 큰 부자가 됐지만 그 돈을 절대 허투루 쓰지는 않았는데요. 비싼 정장이나 시계 같은 사치품은커녕 70이 넘도록 대중교통을 타는 뚜벅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쓸 때는 웬만한 부자는 흉내도 내지 못할 화끈한 씀씀이를 보여주는데요. 진주의 여러 명문고 중 하나로 불리는 명신고등학교. 이 학교가 바로 김장하 이사장의 첫 번째 플렉스. 1984년 김장하 이사장은 100억 원이 넘는 사재를 들여 명신고등학교를 지었는데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용한 위치에 학교를 짓고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고 교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복을 입고 다니는 학교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1991년에는 학교를 아무런 보상도 없이 국가에 기부 헌납해 공립으로 전환시켰는데 학교를 기부한 이유를 묻자 이사장은 본교를 설립한 돈이 아픈 이들에게서 나온 이상 이것은 당연히 공공의 것이 되어야 마땅하며 공공의 것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공립화, 국가 헌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장하 이사장의 기부와 지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된 남성문화재단은 진주의 대표적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지역의 각종 문예지원과 학술연구, 장학, 언론, 환경운동 등을 이끌고 평평운동 기념사업회와 지리산 생명연대 설립, 진주문화연구소 등 각종 단체 설립에도 엄청난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김장하 이사장의 별명은 지역의 어른. 올해 76인 김장하 선생은 최근 남성문화재단을 해산하며 34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경상국립대에 모두 기부했는데요. 가진 모든 것을 또다시 내어놓는 김장하 이사장의 마지막 심정은 놀랍게도 미안함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20년이 지난 오늘 제대로 이루어놓은 것은 없고 뒤떨어진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역 남성문화재단을 해산하고 남은 재산을 국립 경상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하 이사장은 그동안 지역과 사회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유를 밝혔는데요.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핀다. 언론사의 인터뷰와 지자체가 주는 시민상까지 거부하며 본인의 업적 앞에 항상 겸손했던 김장하 이사장. 진주의 어른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어른들이 본받아야 할 어른들의 어른이 아닐까요? 한약방을 그만두면서 이제 영화가 나왔어요. 이 한약방이 그만두지 않고 계속 했다면 저희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더 대단하신 분이 있다고. 네, 저희 김병훈 교수님. 그분은 물질로 이렇게 나눔을 하셨지만 우리 교수님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식을 나눔하는 그런 귀한 어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후기가 없는 축적, 무한 축적은 암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암세포 공부했지만 이 정상세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회복하려고 하던지 아니면 사전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이 암세포는 많다라는 거예요. 무한 증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비는 없고 계속 축적만 일어나서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항상 매주 책을 읽으면서 계속 축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축적만 하냐? 우리 구조의 채널은 소비도 해요. 어떤 소비를 하냐면 아까 저기서 막 뜨거우셨죠? 토론을 하면서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서서 하는 것처럼 많이 쌓인 것들을 지금 말을 풀면서 계속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장원상을 뽑잖아요. 장원상을 뽑았을 때 상금을 받은 거. 우리 선생님들 다 경험 있으시겠지만 다 나눔을 하죠. 함께 공동체,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무질서에서 압사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본능은 지혜롭게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